오늘은 평택에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안중역과 그리고 지제역을 중심 있죠. 안중역사부근, 지제역사부근을 개발 제한으로 묶는다라는 발표가 5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모양이 어떻게 이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요 앞쪽에 있죠. 제가 4월인가요? 발표 한번 났었었죠.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단지 첨단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곳에 산업단지가 있으면 이 꼴의 공식입니다. IC는 반드시 생깁니다. 또 볼까요? 산업단지가 생기면 송산이죠. 산업단지가 생기면 IC가 반드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제가 요즘 주로 분석하는 곳은요. 경기도 화성 땅, 그리고 평택 땅, 그리고 안성 땅, 용인 땅입니다. 용인 땅이라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 원산면 일대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135만 평이 들어오는 펩 공장을 만드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 원산면 주변으로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바로 안성. 이 안성은 어떤 호재가 있냐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안성에 4개의 IC가 들어섭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안성에 보면 여기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가 또 내려가고 있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이렇게 안성을 흐릅니다. 현재 안성에 3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안성 정중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없었는데 이번에 안성시청이 여기 있죠. 여기에 보면 안성동 위주로 여기가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중앙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IC가 하나가 아니라 4개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성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정중앙 도심을 관통하는 가운데 IC가 4개가 생기고요. 그리고 용인 SK 하이닉스의 배후에 관련된 산업단지들이 거의 80에서 100만 평 가까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안성에 또 다른 여러가지 산업단지나 호재들이 또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크게는 철도도 들어옵니다. 철도가 평택 부발선 철도가 들어오고 그리고 청주공항으로 빠지는 화성에서 청주공항으로 빠지는 철도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더블 역세권이 생기겠지요. 분명히 안성에 어디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철도나 고속도로나 그리고 산업단지 최적에 관련된 개발 계획들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을 제가 분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입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고덕신도시 525만 평, 산업단지 포함해서 525만 평이 벌써 개발이 되고 있죠. 지금 한참 되고 있는 이런 호재들이 있습니다. 지제역도 있고요.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도 있고 미군 부대도 있고요. 그리고 안중에 보면 서해선 복선 전철 안중역이 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 같은 경우에는 1700만 평이 만들어지는 송산 그린시티라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 같으면은 커도 너무 큽니다. 규모가 세종시가 한 2200만 평인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개발하잖아요. 근데 화성 중에서도 송산 그린시티는 1700만 평, 분당 크기가 600만 평이고 고덕 신도시가 525만 평에 비해서 약 3배 가까이가 넘는 그런 대규모 신도시 그리고 산업단지 184만 평이라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는 이런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서해선 복선 전철이 4개가 만들어지는 국제 테마파크역, 송산역, 화성시청역, 향남역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는 이런 송산 그린시티 화성에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과 평택과 안성과 용인 이 클러스터로 거의 연결되어 있죠. 경기도권에 이 모든 곳이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이 4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정말 정밀하게 분석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택이든 화성이든 안성이든 거의 50에서 80편 이상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평택이 제일 먼저 시작됐었죠. 근데 평택은 사실상 지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저는 아파트보다도 토지 투자 같은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토지를 투자함에 있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리고 지가가 상승된 것들을 제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해놨는데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평택에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안중역과 그리고 지제역을 중심 있죠. 안중역사부근, 지제역사부근을 개발 제한으로 묶는다라는 발표가 5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제역세권 같으면 약 한 11만 평 정도 이렇게 묶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거 보면은 약 81만 평이 묶여버렸고요. 그리고 안중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70만 평 정도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송담지구 앞쪽으로 이렇게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생기는데 이곳에 한 71만 평 정도 잡혀 있다라고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2018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환지로 만들어 주겠다, 환지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됐는데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인 것이 156만 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안중역이. 이렇게 지제역보다도 더 많은 어떤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었다는 것은 나중에 보면 시가와 예정 용지로 잡았을 때 굉장히 도심이 커질 어떤 계획을 잡고서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옆에 보면 화양지구도 있죠. 이렇게 화양지구 같은 경우도 84만 평이 개발되는데 벌써 토목공사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개발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이 기존의 안중 여기 도심권이 되어 있는 송담지구 특별히 또 많이 개발됐죠. 이 주변으로 바로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이 들어오는데 156만 평이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였다라는 이런 소식을 가지고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평택을 보면요. 지도가 이렇게 빨간 경계선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평택을 좀 보면 특별하게 평택에는 일본 국도가 지나가요. 이렇게 일본 국도가 지나가는데 어디로 지나가느냐? 여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삼성전자가 있는 고덕 신도시가 있는 이 일본 국도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게 지나가서 어디로 빠지냐면 쭉 빠져서 천안으로 빠지죠.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가 요 라인이죠. 예, 요 경부고속도로가 요거는 안성 JC고요. 그 아래 보면 안성 IC가 있는데 여기가 스타필드입니다. 여기는 안성이고 여기는 요까지는요. 근데 요쪽으로는 다 또 평택입니다. 그래서 공도가 물론 있습니다. 한 6만 가구 정도 되는데 어쨌든 안성 IC는 안성 사람이 많이 쓰기보다는 평택 사람이 더 많이 이용하는 IC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도심이 이쪽으로 다 발달이 됐죠. 자, 평택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그리고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가 여기 어연 IC를 지나서 위로 올라갑니다. 화성 쪽으로. 그리고 또 어떤 고속도로가 있냐면 서해 고속도로가 있죠. 제1서해안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나누죠. 서평택을 기준으로 해서 갑니다. 자, 그래서 평택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1호선 전철역이 지제역을 지나갑니다. 쭉 위에 오산부터 보면요. 오산, 그 다음에 송탄, 그 다음에 진이도 있습니다. 진이, 송탄, 서정리역. 서정리역 같으면 바로 위에 있는데 이건 급행역이라고 할 수 있죠. 서정리 급행입니다. 그리고 바로 평택 지제역, 그리고 평택역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1호선이 지나가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여기 SRT가 같이 섭니다. 지제역에 SRT가 이렇게 서서 이게 동탄을 거쳐서 강남 수서로 빠집니다. 뭐 한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더블 역세권에 수원발 KTX 연결선이 또 2024년인가요? 그때쯤 또 개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역세권에 그리고 GTX A인지 C인지 모르겠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데 그 GTX 선까지 또 연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4개의 역세권이 생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역세권이에요. 자,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지제역 앞쪽으로 한 11만 평 정도 역세권으로 잡아놓고 여기를 뭐 수용을 할 것인지 환지로 할 것인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제역 오른쪽에는 지제 세교지구라고 해가지고서 여기는 개발이 지금 한참 되고 있습니다. 지제역 터삽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에는 34평 아파트가 지금 거의 8억대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지제역 아파트도 있고 더샵도 있고요. 뭐 용신지구까지 해가지고 다 도시계획이 다 잡혀 있죠. 지구단위 계획들을 다 잡아가지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보면 지제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분양을 이제 곧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이제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인데 이번에 발표가 났죠. 이게 몇만 평이면 81만 평 정도, 대략 81만 평이 잡혔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자세히 보면 감을 잡으셨나요? 좀 센스 있고 아니면 평택에 대해서 이 지지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하다. 모양이 어떻게 이럴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요 앞쪽에 있죠. 제가 4월인가요? 발표 한번 났었었죠. 삼성 반도체 협력업체 단지 첨단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요게 약 48만 평 정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방충리라고 하는데요. 이 방충리 45분 국도, 이게 45분 국도거든요. 이 45분 국도는 이 오른쪽으로 쭉 빠지면 안성으로 연결돼요. 안성에서 용인, 용인에서 양지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고속화 도로예요. 굉장히 빠른 좋은 도로거든요. 그게 이 쭉 와가지고 평택으로 이렇게 와서 수명을 거의 다 하죠. 45분 국도는 38분 국도와 만나면서요. 그런데 여기 45분 국도가 좀 높아요. 이 땅하고 이 올라서기가 만만찮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45번 국도 안쪽으로 수용을 했죠. 이렇게 쭉 해서 이 농업진흥구역까지도 다 수용입니다. 이게 스위스 모텔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수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모양을 그대로 땄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예상했듯이 아마도 이 삼성 반도체 아래쪽에 어떤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이 칠학지구를 빼고 이 안쪽으로 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겠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제가 그때 1년 전에 예상했던 것들이 거의 맞아졌거든요. 그런데 울성리에 있는 이 칠학지구, 여기도 이주해가지고서 전원주택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칠학지구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은 수용이 안 될 거다라고 해서 참 다행스럽다라고 한숨을 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발 제한 지역으로 이 울성리에 있는 마을까지 다 잡았어요. 이렇게. 자, 이 말은 거의 81만 평, 나머지 산업단지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을 다 개발 제한으로 잡았다는 것은 어떤 도시계획을 잡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전에 잡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제역이 트리플 역세권 이상으로 되고 그리고 대규모 산업단지, 이 평택 삼성반도체가 125만 평인데 여기에 펩 공장이 지금 현재 4개의 공장을 처음에 계획했다가 6개 공장으로 더 늘어났거든요. 처음에는 이렇게 15조 6천억 들은다 그래서 하나 만들었고 그 두 번째 공장이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가로 사이즈가. 근데 이게 뭐 30조 들었대요. 근데 이 세 번째 공장은 길이만 무려 700m입니다. 이 정도. 여기에. 이게 700m면 한 공장이 펩 공장 하나가 700m 높이 20층 아파트 높이로 이 700m가 연결돼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이게 50조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4단계도 벌써 설계가 또 들어갔대요.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 다니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더니 벌써 여기 4단계 팩 공장이 들어갔고 이쪽에 또 2개 정도 또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만들어져요. 근데 어떤 분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이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커서 앞으로 반도체는 뭐 계속적으로 쓰이잖아요. AI, 인공지능에 계속 쓰이겠고요. 차도 일반 내연기관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바뀌면 모든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전 세계에서 주름을 잡고 있는 1위, 2위를 형성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하겠죠. 매출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으면 지금 약 17, 18% 정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가 거의 56% 정도 장악을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으면 EUV 노광 공정을 통해서 EUV라는 그 첨단 장비를 통해서 비메모리를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0나노 이하, 7나노나 5나노급에서는요 거의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나노 이상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7나노, 5나노급에서는 EUV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곳은 TSMC와 삼성전자밖에 없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 7나노, 5나노에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께서도 뭐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입해서 화성공장, 평택공장에 투입해서 세계 1위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었죠. 그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의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적인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고덕 신도시를 보면은요, 집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도 심지어 3억 5천, 4억에 분양받았던 것이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파라곤 같은, 여기 있죠, 삼성반도체가 있고 여기 파라곤이 있는데, 이 파라곤 같은 경우에 34평 기준으로 보면 이제 6월 달이 2년입니다. 그리고 자이 같으면은 8월 달이 2년이 되고요. 그리고 요 앞에 신동아 패밀리 같으면 9월 달이 2년이에요. 그리고 풍경채 같으면은 11월인가요? 예, 이럴 때가 2년이에요. 그러니까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억 5천 그리고 4억 초반대 분양했던 것이 지금 벌써 8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실거래가가. 이게 2년도 안 된 사이에.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인가요? 저는 이 평택 지역에 계속 살아봤지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평택은 사실상 이 서정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바깥쪽, 신도시의 바깥쪽이 구도심이고요. 2층 지하차도로 딱 넘어오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도시입니다. 정말로 신세계가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도심에 계신 분들이 들어오면서 깜짝 놀라요. 새로운 도시가 하나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가 3억 이상이 거의 안 갔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서정리 쪽에 보면 롯데캐슬 아파트 여기죠. 여기만 3억이 조금 넘어갔고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3억이 넘지 않았던 아파트인데 신도시가 생기면서 7억, 8억, 이제 9억을 달려가고 있는 이런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어났을까요?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들어요. 바로 이 삼성 반도체라는 엄청난 큰 기업이 몰고 온 파장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삼성 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수많은 인력들, 그리고 화성에서, 그리고 천안에서 올라온 삼성전자 정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 신도시에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틀려요. 실제적으로 지갑년은 규모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도심이 형성이 되고 실제로 이곳에 상가라든지 아파트가 다 모자랍니다. 분양을 하면 다 완판이고, 제가 현재 이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이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의 상황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나오면 나가고 나오면 나가고 공실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1단계는 이미 다 끝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도 여기 A39블록 같으면 2022년 11월 입주거든요. 그리고 파라곤 2차죠. 여기가 파라곤 2차 같으면 2021년 7월, 그러니까 언제죠? 올해 7월이에요. 이 7월에 예정이고 2023년 2월에 풍경채 2차가 또 입주고요. 2023년 3월에 3차가 입주고 내년에 22년 5월에 호반 서밋도 입주입니다. 이 리슈빌 아파트도 2021년 11월에 입주가 예정입니다. 이처럼 1단계가 다 끝나고 2단계도 이제 입주를 하는 단계입니다. 올해 벌써 이렇게 고덕신도시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되어 갑니다. 이 주변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단독주택 부지들이 있죠. 굉장히 많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해가지고요. 다 완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 고덕도시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돼서 이렇게 거의 다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신도시 주변에도 보면 절대농지로 거의 되어 있는데 이 절대농지의 가격들도 평당 거의 100만원 이상씩은 합니다. 네, 이 신도시에 붙어 있는 어떤 호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도 있고 또 신도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편의적인 부분도 좋아지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이 마을에 붙어 있으니까 신도시에 어떤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겠죠. 기존에 어떤 신도시에 뭐 여기에 스타벅스가 있다 또는 영화관이 있다. 그럼 예전에 어떤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신도시 바로 이곳에서 뭐 한 몇백 미터만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런 신도시에 대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곽 지역, 평당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1,000만 원도 되고 이런 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깥 지역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싼 땅조차도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평택에 보면 삼성 반도체 이렇게 공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25만 평이 지어진 가운데 개발 제한 지역으로 이렇게 81만 평이 묶어놨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가 산업단지라고 그랬죠. 여기가 산업단지가 한 48만 평이 있으면서 지제역 앞쪽을 11만 평 잡으려고 했던 것이 지금 거의 81만 평 전체를 다 개발 제한 지역으로 잡아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발 제한 지역으로 잡아놨다는 것은요, 이것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도시개발 사업 승인 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3년간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지제역 세권 같으면은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 방충리, 세교동, 신대동, 지제동, 모곡동이 다 묶이고요. 안중역 세권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 삼정리, 송담리, 안중리, 현덕면, 덕목리, 인광리, 황산리 이런 156만 평 정도 개발 제한 지역으로 묶인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개발 제한 대상 행위는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는 당연히 안 되고요. 토지의 형질 변경도 안 됩니다. 토석의 채취도 안 되고, 토지 분할, 건축물이 있는 대지 분할은 예외지만 토지 분할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라든지 식재, 벌채 행위 같은 것 일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제역 오른쪽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시 안중 쪽으로 와보면요, 이 안중 같은 경우에 역이 생기잖아요. 이 안중 역이 생기는 것들은 좀 보면요, 요즘 역이 생기면 도시의 정중앙, 도시를 관통하고 중앙을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도심 빌딩이 있는 도심 외곽 지역으로 살짝 생기는 것 같아요. 다 그래요. 다. 한번 편집 들어볼까요? 편집 들어보면 여기 안중인데요, 여기 38번 국도예요. 38번 국도는 쭉 따라서 평택으로 이어지다가 안성으로 빠집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도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 송담지구고요. 안중 여기가 상업지역이죠. 근데 그 외곽 쪽으로, 네, 이런 절대 농지도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진짜 논바닥이에요. 논바닥에다가 역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안중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요게 서해선 복선전철이거든요. 조금 멀리 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서해선 복선전철이 되냐면요, 국제 테마파크, 사실은 송산역입니다. 송산역부터 시작해야 돼요. 송산역, 그리고 화성시청역, 향남역, 안중역, 여기 안중이거든요. 안중역, 그 다음에 인주역, 합덕역, 그리고 홍성 이렇게 떨어져요. 이번에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잡혀있던 거 보면요, 이 안중에서 화성 쪽으로 6.7km KTX와 연결시키는 게 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은 용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용산으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47분 만에 용산역으로 도착한대요. 그러면은 누가 제일 수혜를 입을까요? 바로 안중 사람들이 제일 수혜를 입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미군 부대, 바로 이 미군 부대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킬로 안 됩니다. 한번 재볼까요? 만약에 안중에서 역이 생긴다라고 봤을 때 이게 게이트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어요. 근데 2.8km, 3km 밖에 안 떨어졌어요. 이렇게 보면 3km, 4km 밖에 안 떨어진 곳이 바로 이 미군 부대이기 때문에 미군들이 여기서 안중역에서 용산으로 가기가 굉장히 편하고 여의도로 가기가 굉장히 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미군에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안중에 계시는 안중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역입니다. 그래서 안중역 부근에는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또 설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평당 막 농지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다 해가지고요, 평당 400, 500만 원씩 팔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이 서해선 복선전철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서해선 복선전철 같은 경우는 송산역 여기죠. 그 위에 보면 여기 보면 국제 테마파크 여기 생기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신안산선과 연결됩니다. 여기가 원시역, 그러니까 초지역이죠. 이렇게 해서 여의도로 가는 그런 그 역으로 연결선, 이렇게 연결선을 만듭니다. 신안산선과 서해선 복선전철을 연결시켜서 가는 그 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송산역도 외곽이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다 보면 여기입니다. 화성시청역이 여기에요. 이번에 새로 개통된 도로가 바로 이 도로예요. 이 도로가 무슨 도로냐면 제2 외곽순환도로라고요. 여기 없었던 IC입니다. 무슨 IC냐면 화성 IC 그리고 마도 IC. 여기 보면은 공단이 있죠. 이렇게 여기 하나 바이오밸리라고 해서 52만 평. 이게 마도 일반 산업단지라고 해가지고서 28만 평입니다. 여기는 제가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달달달 다 외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래서 이곳에 산업단지가 있으면 이 꼴의 공식입니다. IC는 반드시 생깁니다. 또 볼까요? 산업단지가 생기면 송산이죠. 산업단지가 생기면 IC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고정 IC가 또 개통 예정이 있죠. 뭐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평택도 마찬가지고 평택에 볼까요? 평택의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반도체에서도 여기에 보면 고정 IC가 생겼죠. 산업단지가 생기고 신도시가 생기면 이꼬르 여기 IC가 생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산업단지가 생기고 고덕 신도시가 생기는데 IC가 생긴다는 것은요. IC 주변은 땅값이 급상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경우도 여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다 논밭이었잖아요. 실제 보시다시피 이 도로도 없었는데 삼성이 나오면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무려 여기 요거 있죠. 여기 무려 예전에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 5년 6년 전에 별로 진짜 안 갔었어요. 이거 한 돈 100만 원이나 됐을까요? 근데 이게 103억에 거래가 됐어요. 이게 실제로 평당가 600만 원에 103억에 굉장하죠. 그러니까 IC가 생기는 주변은 지가가 상승이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IC가 생기는 곳 주변에 가서 땅을 사면은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서해산 복선전철로 올라갈게요. 자, 이 설명하다가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도 저렇게도 가고 뭐 설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저는 산업단지 주변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해요. 산업단지 주변을 왜 좋아하냐면 산업단지가 생기면 여러가지 파급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산업단지가 생기면 인원이 늘어나겠죠. 직장인들이 산업단지의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풍부해지겠죠. 그럼 이분들이 어디 가서 잠을 자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 어떻게 생길까요? 식당가들이 생기고 원룸들이 생기고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중심으로 보면 쭉 뭔가가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 산업단지 바깥쪽으로도 보면 항상 뭐든지 잘 생겨요. 한번 여기도 볼까요? 마도산업단지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런 데 보면 여기는 산업단지고 여기는 산업단지 바깥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산업단지 주변은 이렇게 생깁니다. 보세요. 여기는 안쪽에는 산업단지 바깥쪽은 다 뭐 먹거리입니다. 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순댓국에 뭐 생선구이, 손짜장 또 뭐가 있을까요? 이 가다 보면 이제 또 이 뒤쪽은 다 원룸이죠. 여기 보세요. 임대 구함, 투룸, 원룸, 단지가 즐비합니다. 항상 제가 연구한 부분은 정말로 많이 경험한 바로는 다 원룸 부지예요. 산업단지 주변은 식당 아니면 원룸 부지가 편의점 같은 것들이 넘쳐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가 생겼다. 산업단지가 생긴다. 그러면 다세대, 다가구, 식당 이런 것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내가 식당을 잘한다. 요리에 자신이 있다. 어떤 요식업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다. 그러면요. 산업단지 주변에 가보세요. 그러면 성공합니다. 회식하는 그러한 음식도 좋고요. 어쨌든 IC가 생기는 곳은 산업단지가 꼭 같이 붙어 있다 라고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화성시청역이 여기 생긴다 그랬죠. 좀 생뚱맞게 화성시청역이 외곽이에요. 한번 편집대로 꺼볼까요? 꺼고서 보면 근데 여기 위에 보면 서희스타일스 아파트가요. 이렇게 생겨요. 여기에 1차, 2차, 3차가 다 생겨요. 1차, 2차, 3차 서희스타일스 이게 2800세대인가요? 그 정도 돼요. 거의 한 3000세대 조금 안 되게 엄청 크게 생기고 그리고 서희스타일스 4차가 여기 생기죠. 네, 2023년 8월 입주인데요. 이게 1900 몇 세대, 2000세대 조금 안 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5000세대가 되는 게 바로 이 주변에 또 생겨요. 그러니까 남양에 보면 여기 신도시가 생겼죠. 화성시청이 여기고요. 이게 자꾸 남하하고 있어요. 남쪽으로 계속적으로 이동되고 있더라고. 도심이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이 서해산 복선 전철 여기 어떻게 될까요? 커지죠. IC가 두 개도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생겼죠. 서부경찰서도 바로 앞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 70
7번 이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떨어지냐? 이 밑으로 가면 현대남양연구소, 이게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라는 곳인데 이곳에 한 15,000명 정도의 연구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출퇴근을 하고,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다 산업단지들이 많죠. 이렇게 뭐 공장들이 즐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기업들,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부품 공장들이 많죠. 이런 공장들이 사실은 어디로 들어오느냐?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곳에 184만 평이면 이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184만 평의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거든요. 이쪽에 거의 대부분 다 무인 자동차로 계속적으로 지금 어떤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마도 IC가 있죠. 산업단지 주변은 공식 IC, 신도시 주변은 공식 IC, 고정 IC가 이것도 생기거든요.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또 내려갈게요.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다음 역이 어디냐면 향남역입니다. 여기 향남역에 보면 아파트가 있죠. 외곽에 생뚱맞게 떨어집니다. 여기도 향남역, 여기도 이 역 주변으로 집가가 많이 형성이 될 텐데 여기는 아쉽게도 절대농지입니다. 어쨌든 향남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또 어떤 주거단지, 공동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의 토지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게 어디냐면 이 안중역이에요. 이까지 떨어지는데 사실 이 앞쪽에 제가 여기를 좀 아는데 여기 보면 산업단지가 있어요. 드림테크 일반 산업단지죠. 이게 한 어연산업단지가 한 20만 평 가까이 되고요. 여기가 한 43만 평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가 드림테크 일반 산업단지인데 사실은 신재생에너지공단이다라고 처음에 했다가 벌써 여기 조성이 다 됐고요. 한번 들어가서 찍어 볼게요. 조성이 돼서 뭐 건물도 올라갔던 걸 내가 봤거든요. 네, 이렇게 지금 한참 올라가고 있죠. 도로는 다 만들어졌고요. 계속적으로 작년 1년 전에 사진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갔다 봤거든요. 여기 막 건물들이 다 올라왔고 도시 여기에 정비가 잘 돼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는 분양가가 160부터 160, 170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산업단지로서 거의 분양은 80% 이상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어때요? 산업단지 있죠. 산업단지의 공식은 IC 있죠. 의원 IC가 여기 딱 붙어 있어요. 희한하네요. 공단이 있으면 IC는 항상 붙어 있어요. IC 주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평택 드림 일반 산업단지 여기에 보면 한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전철이 생긴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거의 생길 걸로 지금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다녀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여기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언젠가는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안중역하고 요 거리는 굉장히 짧아요. 짧아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산업단지에 약 70만 평 가까이가 되는 산업단지에 인력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정차할 수 있는 역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안중역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중, 그 다음에 인주 합덕으로 이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주역이 여기입니다. 조금 인주역 같으면은 조금 외곽이에요. 너무 아직 이 주변이 형성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합덕으로 이어지죠. 합덕도 보면은 여기에 도심역이 있는데 외곽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향후에 계속적으로 밀고 오겠죠. 그리고 홍성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서해섬, 복선, 전철입니다. 송산에서부터 출발해서 홍성까지 떨어지는 게 서해섬, 복선, 전철인데 그 중에 여기에 안중에 보면은 더블 역세권이죠. 이게 평택 부발선으로 이어지면서 여기 섭니다. 그러니까 안중역 같으면은 이번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평택 부발선, 포승에서 안중을 거쳐서 안중에서 평택 거쳐서 안성으로 떨어집니다. 안성에서 떨어져서 안성에서 다시 어디로 갈까요? 이천 부발로 가는데 바로 이 안중역을 거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더블 역세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171만 평에서 156만 평으로 확대해서 개발 제한 지역을 잡지 않았는가, 도심을 개발하려고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조심스런 예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평택의 개발 제한 지역이 묶이는 안중역과 평택 지제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상황에 대해서 서해선 복선 전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개발 제한적으로 묶는다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평택에 개발 계획이 있고 그리고 더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예방이다. 그리고 계획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어떤 투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